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이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기대감보다는 다소간의 우려가 조금 더 크게 시장 전반에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슈는 단연 미국 연준의 FOMC 회의입니다. 대략적인 방향성, 그러니까 3월 말까지 테이퍼링을 마치고 그 직후부터 두세 차례 정도 금리 인상을 조기에 단행한다. 이런 큰 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는 이미 선반영됐다 이런 평도 적지 않은데 늘상 그렇듯이 뚜껑은 열어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매파적인 입장이 나올지 아니면 조금은 더 비둘기파적인 입장으로 나올지 여러모로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FOMC 회의에서 관전 포인트가 될 부분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에는 연말 $3,000 아래로 주저앉을 가능성에 대한 언급까지 나온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신호들이 포착되고 있다는 점도 제시됐습니다. AMB 크립토는 이더리움이 최근 가격 흐름이 안정적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희망적이라는 낙관적인 톤의 분석을 내놨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거래소 고래 지갑의 이더 물량은 감소한 반면 거래소 밖의 고래 지갑 이더 물량은 크게 증가했다. 다시 말해서 매도 압력을 낮추는 분명한 시그널이 포착된 만큼 충분히 희망을 가져볼 만하다. 이런 얘기로 볼 수 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아주 재미진 토큰이 출시됐습니다. 실물 금에 기반을 둔 디지털 토큰이 출시됐는데 이더리움 기반의 ERC20 토큰으로 실물은 스위스 금고에 저장이 되고 보유자는 토큰을 스테이블 코인처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암튼 스위스 돈에 있어서는 뭔가 촉이 좀 남다른 것 같습니다. 리플의 경우에는 갑자기 싱가포르와 연결지어진 말들이 여기저기서 나와서 이건 뭔가 싶어서 봤더니 리플의 핵심 파트너이자 투자자인 일본 SBI 홀딩스가 싱가포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하코 운영사에 투자한다라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SBI 홀딩스가 그동안 리플의 확장성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고 공을 들여온 만큼 돈도 많이 들였습니다. 미국 SEC 이슈가 혹여라도 삐끗하는 방향으로 나올 경우에 여러 가지 대안 가운데 하나로 준비하고 있는 모습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는 물론 SBI가 투자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거래소에서 XRP ETF 출시로 사실상 미국 정부의 맞불을 놓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래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소 내피셜일 수도 있고 XRP ETF라는 게 아직은 조금 멀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확실한 건 SBI가 어떤 식으로든 리플을 이더리움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려고 엄청난 노력을 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 소식들이 새롭게 전해졌습니다. 단기적인 시세 흐름과 더불어서 중장기적인 시장 판때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48,000달러 위로 올라서면서 그래도 아래보다는 위를 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미국 연준의 FOMC 회의 결과 발표 이후에 어디로 튀든 어느 정도의 방향성은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시세와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이 48,000달러 부근에서 거래되며 일부 낙폭을 회복한 가운데 주요 거래소 거래량이 하루 전보다 감소하면서 트레이더들이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발키리 인베스트먼트의 CEO 레아 발드는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30% 하락했고 48,000달러에서 5만 달러 부근에서 강한 저항을 받고 있는 힘든 시기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에 비해서 전통 시장과의 상관관계가 약하다. 비트코인보다 빠르게 회복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코인데스크는 그러면서 현재 비트코인은 4시간 차트 RSI가 과매도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데 단기 상승폭은 5만 달러 구간에서 제한될 것으로 보이지만 단기 매수세가 발생할 수 있다. 일간 차트도 7월 이후 처음으로 하방 압력이 약화되는 시그널이 나타났지만 지난 2주 동안 과매도 지표가 의미 있는 반등으로 이어지지 않아서 확신할 수는 없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4시간 차트의 100일 이동평균이 아래 방향으로 향하면서 중기 상승 모멘텀은 상대적으로 약한 상태다. 강한 저항으로 인해서 매도세가 주도권을 줄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3,900달러 터치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제 조금 상승 국면을 맞이할 수 있는 것 아닐까, 그런 기대감도 솔솔 피어오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역시 단정적으로 예단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AMB 크립토가 온체인 데이터들을 근거로 여전히 희망적이다, 이런 낙관적인 분석을 내놨습니다. AMB 크립토는 이더리움이 11월 비트코인보다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지만 지금은 하향 국면으로 접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알트 대장 이더리움은 최근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중요 지지선인 3,955달러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렇게 현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더리움이 지난달 4,631달러를 찍고 7.5% 빠지긴 했지만 과연 지난달 시총을 5,490억 달러로 마감한 상황을 놓고 보면 과연 지금이 추락의 시기인지 저가 매수의 시기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AMB 크립토는 그러면서 11월의 긍정적인 상황들을 설명했는데 50일 이동평균이 19.7%, 200일 이동평균이 7.4% 이렇게 상승 마감한 점, 디파이의 성장으로 이더리움의 총 예치자산 TVL이 8.68% 증가한 780억 달러에 달한다는 점, 이를 활성화 주소수가 5.3% 증가했다는 점 등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최근 이더리움 고래 지갑에서 29,302더가 FTX 거래소로 이동했는데 당시 가격이 3,700달러였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직 반전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분석했는데 근거로는 센티멘트의 고래 주소 관련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무엇보다 거래소의 10개의 이더리움 고래 주소들을 보면 382만 이더를 축적하고 있는데 이건 지난 유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반면 거래소 밖의 10개의 이더리움 고래 주소 수에는 2,400만 이더가 보유되어 있는데 이건 2016년 6월 최고치였던 2,600만 이더에 근접한 수준으로 장기적인 강세 전망을 뒷받침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기사에는 오타가 나서 24이더라고 되어 있는데 24 밀리언 이더가 맞습니다. AMB 크립토는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예상되지만 이더리움은 곧 회복될 수 있다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강조했습니다.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단기적인 변동성의 가장 큰 이슈는 단연 미국 FOMC 회의입니다. 여기저기서 인플레이션 심화 상황을 보여주는 데이터들이 잇따르고 있는데 미국 소비자 물가는 1982년 이후에 4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 생산자 물가 역시 시장 전망치를 크게 넘어선 쇼크 수준의 수치로 확인이 됐습니다. FOMC가 시장의 예상대로 매파적인 정책 결정을 할지 좀 더 강한 매파적인 정책 결정을 내놓을지 아니면 반대로 조금 더 강도를 낮춰서 비둘기파적인 모습을 보일지 이런 부분이 현재 초미의 관심사가 됐습니다. 이번 FOMC 회의의 관전 포인트는 크게 4가지 정도입니다. 먼저 조기 테이퍼링 여부인데 시장에서는 대체로 3월 말까지 테이퍼링을 조기 종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초 월 150억 달러 수준이 아니라 300억 달러가 되면서 6월이 아닌 3월까지 테이퍼링을 빨리 후딱 마치겠다는 겁니다. 특히 금리 인상 시기와 횟수도 관심인데 시기는 테이퍼링 종료 직후, 횟수는 내년 2번에서 3번 정도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2023년에도 3번 정도 금리 인상이 단행된 뒤에 2024년에 연방기금 금리가 2.3% 수준이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어떤 표현을 써서 밝힐지도 상당한 관심사입니다. 일단 시장의 예상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주식이든 코인이든 선반영된 이슈여서 FOMC 회의 이후에도 큰 폭의 변동성은 없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더 강도 높은 매파적인 메시지가 나올 때가 변수라면 변수인데 파월 의장의 연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명확해지면 추가적인 조정을 좀 더 받든 안도 랠리를 하면서 안심을 시키든 어떤 방향으로든 일단 시장의 방향성, 단기적인 방향성은 설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적 금융 중심지로 꼽히는 스위스에서 이번에는 재미있는 크립토 상품이 등장했습니다. 스위스 크립토 은행인 세바뱅크가 실물 금에 기반을 둔 디지털 토큰을 출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더리움 기반의 ERC20 토큰인데 개당 57달러로 금 1g에 해당하고 소수점 4자리까지 분할 가능합니다.
실물금은 스위스 금고에 저장되고 보유자는 자신이 원할 때 실물금으로도 교환할 수 있습니다. 세바뱅크 측은 금의 낮은 가격 변동성을 고려할 때 금 토큰은 스테이블 코인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금에 투자를 하는 건데 형식적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처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꽤 신박하게 개인적으로는 느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 최대 회계 컨설팅 기업인 PwC가 재미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각국의 암호화폐 과세 정책을 평가했는데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명확하게 암호화폐 과세 정책을 펼치고 있는 국가가 리히텐슈타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리히텐슈타인이 프랑켄슈타인 친구 아니었냐 이런 댓글 보고 잠깐 웃었는데 인구 4만 명도 채 안 되는 유럽의 도시국가가 가장 선진적인 과세 정책을 확립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은 익명성과 탈중앙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는 블록체인 혁신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여러 가지 생각거리를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미국은 14위, 최하위권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갑자기 리플 XRP ETF 관련된 말들이 돌아서 이건 뭔 소린가 싶었는데 리플의 핵심 파트너이자 투자사인 일본의 SBI 홀딩스가 싱가포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하코 운영사에 투자한다라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SBI 홀딩스가 그동안 리플의 확장성을 위해서 정말 엄청난 공과 노력 에너지를 들여온 만큼 미국 SEC 이슈가 혹여라도 삐끗하는 방향으로 나올 경우에 싱가포르는 물론 SBI가 투자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거래소에서 XRP ETF 출시로 사실상 미국 정부에 맞불을 놓을 가능성 이런 점들이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의 스토리 다소 뇌피셜로 들리기도 하지만 코인텔레그래프 보도 내용을 보면 나름의 근거를 또 깔고 있습니다. SBI의 투자와 SBI가 가진 기존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코인하코는 싱가포르에 기반을 두고 동남아 다른 국가로 확장할 계획이다. 이렇게 코인하코 측은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SBI의 자금과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확장성을 구현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SBI 측은 자신들의 금융 인프라와 분산 원장 기술에 중심을 두고 공동 관리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함께 밝혔습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분산 원장 기술에 중점을 두고 리플 XRP 레저가 이들의 사업의 중심 영역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내비친 건데 이렇다 보니까 코인하코를 통해서 XRP ETF 상품 출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런 전폭적인 기대감이 제시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XRP ETF는 사실 아직은 좀 더 멀게 느껴지긴 하는데 확실한 건 SBI가 어떻게든 리플을 이더리움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할 것이다. 이런 점이 이번에도 이렇게 다시금 확인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